수천 명의 취재진과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서울의 글로벌 주얼리 시상식장. 장내에는 긴장감 섞인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대상을 거머쥔 재벌 상속녀 지아는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으며 승리감에 도취된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은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의 대형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수트를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당황한 지아의 눈앞에서 수사관의 손이 뻗어나오고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집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지아의 화려한 드레스는 군중들 사이에서 찢기고 망가집니다.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과 땀에 번져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듯 비명을 지르며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그 소란의 끝에서 수사관들 사이를 가르며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단정하고 수수한 차림의 그녀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지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진짜 천재 디자이너 은수. 그녀의 눈빛은 무너진 지아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갑고 고요하게 빛납니다. 착하고 억울했던 피해자가 어떻게 거대한 재벌의 탐욕을 무너뜨리고 통쾌한 심판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기막힌 730일간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시간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 지하방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은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은수에게는 보석의 세공과 디자인을 직관적으로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유리 조각과 저렴한 금속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영혼과 피땀이 모두 담긴 일생일대의 걸작 천상의 눈물이라는 목걸이 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은수는 이 도안을 품고 국내 굴지의 주얼리 기업인 대성보석의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에 지원했습니다. 대상 상금이라면 어머니의 수술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큰 액수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보석 회장의 모남동녀 외동딸인 지아는 심각한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고급 유학을 마치고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꿰찼지만 그녀에게는 창의적인 재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실적 부진으로 경영권 승계마저 위협받게 된 지아는 다가오는 글로벌 시상식에 출품할 완벽한 작품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 정실에 놓인 은수의 공모전 포트폴리오가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은수의 작품을 본 순간 지아는 충격과 동시에 지독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수십억 원을 들여도 상상조차 못할 천재적인 설계였기 때문입니다. 악독한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아는 즉각 심사위원들을 매수하여 은수의 포트폴리오를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도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장에 넘겨 시상식 출품작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모전 결과 발표일, 은수는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회사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서 자신의 디자인이 지아의 신작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어머니의 수술비가 걸린 작품을 도둑맞은 은수는 이성을 잃고 지아의 집무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잔혹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지아는 쓰레기 같은 지하방 빈민이 대기업 상속녀인 자신을 협박한다며 오히려 은수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진실은 철저하게 묵살되었습니다. 은수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며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아의 지시를 받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은수에게 수억 원의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잔인한 괴롭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인맥을 동원해 은수의 어머니가 입원하려던 대형 병원에서의 수술 일정마저 일방적으로 취소시켜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채 지하방으로 돌아온 은수는 고통에 신음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은수가 겉보기에는 한없이 나약해 보이지만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도끼를 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은수는 눈물을 닦아내고 자신이 보관하던 또 다른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지아가 훔쳐간 목걸이의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하학적인 내부 세공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의 정중앙에 박힌 메인 다이아몬드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통과시킬 경우 세공자의 지문과 이니셜이 홀로그램처럼 반사되도록 설계된 은수만의 독창적인 특허 기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아의 실력을 알고 있던 은수는 도안만 훔쳐간 지아가 이 미세한 각도의 비밀까지는 절대로 구현하지 못하거나 원석 자체를 그대로 복제 공장에 넘겼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반격을 결심한 은수는 과거 대선보서 회장의 음모로 억울하게 쫓겨났던 업계 최고의 보석 감정사이자 전직 부회장인 최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은수의 천재적인 설계도와 지하의 악행을 전해 들은 최영감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력과 인맥을 동원해 은수의 복수극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합니다. 최영감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안전하게 모신 은수는 본격적인 사냥을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지아가 자신의 권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글로벌 주얼리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시상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지아는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자신이 디자인했다고 사기를 친 천상의 눈물 목걸이를 착용하고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수천 명의 귀빈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 무대에 오른 지아는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 작품을 탄생시켰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에서 쏟아지는 기립박수. 지아가 승리의 샴페인을 들어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는 가운데 무대 정중앙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한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의 은수였습니다. 은수는 마이크를 잡고 그 목걸이가 어떻게 도둑맞았는지, 그리고 대성보석이 영세 디자이너들의 피땀을 어떻게 착취해왔는지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지아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당장 방송을 끄라고 발악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이며 저 여자는 돈을 노리고 조작된 영상을 틀고 있는 사기꾼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뒷문을 열고 당당한 걸음으로 직접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천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은수는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국제보석 감정협회장에게 작은 특수 레이저 포인터를 건네며 지아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의 점중앙을 비춰보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지아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협회장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곧이어 날카로운 푸른색 레이저 빛이 메인 다이아몬드의 정중앙을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벽면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통과한 빛이 굴절되며 벽면 가득 은수의 고유 지문과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짧은 편지가 홀로그램처럼 선명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위조 기술로도 따라할 수 없는 원작자만이 남길 수 있는 영혼의 서명이었습니다.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엄청난 분노의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 지아의 모든 변명은 쓰레기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대성보석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고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은수와 최영감이 준비한 결정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지아가 그동안 저질렀던 하청업체 갑질, 뇌물공여, 그리고 은수의 어머니를 병원에서 내쫓으라고 협박한 녹취록이 연속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약자를 짓밟았던 악녀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진 것입니다. 현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특수수사대원들이 무대 위로 진입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수십 가지의 중범죄 혐의. 지아는 발버둥치며 수사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차가운 수갑은 자비 없이 그녀의 손목을 옥죄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며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지아의 귀에 은수를 향한 수천 명의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갈망했던 진정한 영광이 자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여성에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대성보석의 회장 역시 경영권 불법 승계와 뇌물 혐의로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거대했던 재벌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완벽하게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수개월간의 재판 끝에 지아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독방에서 그녀는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썩어가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반면 은수는 빼앗겼던 자신의 작품과 명예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천선의 눈물은 경매에서 세계 최고가를 경신했고 은수는 단숨에 세계가 주목하는 수석 디자이너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받은 막대한 배상금과 상금은 가장 먼저 어머니의 치료비로 쓰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은수는 마침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빠지며 짓밟힌 진실은 모진 폭풍우를 견뎌내고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억울한 디자이너의 통쾌한 반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뻥 뚫리는 이 사이다. 결말이 시청자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숨겨진 기막힌 사연과 감동적인 실화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